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철옹성겼던 금융계의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놓였는데요.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신용증권입니다. 자, 53.1%.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? 이건 신영증권이란 회사가 자기네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회사 스스로가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죠.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. 과거에는 이 53.1%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용증권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핵심 방어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. 누군가 적대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 이 자사주를 우호적인 세력에게 싹 넘겨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. 그야말로 완벽한 철옹성이었던 셈이죠.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완벽해 보였던 철옹성을 정면으로 겨누는 아주 강력한 공성망치가 등장합니다. 바로 곧 시행될 상법 개정안이죠. 이게 바로 요새의 성벽을 부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자, 새로운 게임의 규칙 한번 살펴볼까요? 이제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쾅 박혔고요. 자사주를 슬쩍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꼼수도 사실상 막혔습니다. 그리고 핵심은 자사주는 이제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각하는 게 원칙이 되고 어떻게 할 건지 투명하게 공개까지 해야 합니다.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. 이게 그냥 법 조항 하나 바뀐 게 아닙니다.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. 옛날처럼 자사주를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용으로만 썼다가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. 이 새로운 법 아래에서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는 게 더 이상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죠. 이 상황이 오너 일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이건 체스로 치면 완벽한 외통수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막다른 길인 거죠. 그들 앞에 놓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. 너무나도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이죠. 이 자사주, 소각할 거냐?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들고 말 거냐? 어느 쪽도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먼저 왼쪽, 자사주를 소각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? 오너 일가 지분율이 44%까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주가가 폭등하면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. 게다가 외부 주지 지분이 56%가 되니까 경영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죠. 자, 그럼 반대로 오른쪽, 소각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? 담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주 소송과 배임죄라는 시한폭탄을 그냥 끌어안고 가는 셈입니다. 이게 바로 소각 버튼을 눌렀을 때 벌어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연쇄 반응, 바로 도미노인 거죠. 자사주 소각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순간 주가 급등, 상속세 폭증, 지배력 약화라는 도미노가 차례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. 바로 이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. 리스크는 결과가 아니라 기록된 과정으로 결정된다.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우리가 소각했다,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그 과정을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이 딜레마를 살펴봤는데요. 이제 관점을 확 바꿔보겠습니다.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장과 투자자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?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건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입니다. 시장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저 요새의 벽은 어차피 무너진다. 시간 문제일 뿐이다. 바로 이 필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,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.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이 지배구조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력한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. 2025년 12월 23일 기준 신영증권의 PBR은 0.58배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거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.
더 쉽게 말해볼까요? 지금 당장 회사를 다 빨아서 정리해도 주주들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. 바로 여기에 엄청난 상승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만약에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돼서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?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PBR이 조금만 정상화되어도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이 눈에 보이죠.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.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. 올해 주가가 70% 넘게 급등한 게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. 시장은 이미 변화한다 쪽에 돈을 걸고 있는 거죠. 이건 또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기에 최적의 판이 깔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. 결국 낡은 요새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. 이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시작됐죠. 과연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? 기존의 성을 지키려던 오너일까요? 아니면 그 성벽이 무너질 거라 믿고 과감히 베팅한 주주들일까요? 어쩌면 신영증권의 이번 선택이 한국 증시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